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때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였으나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낡고 외면받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학교를 기피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 얽힌 수많은 괴담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소리 나는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중앙에 위치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언제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바람이 스치는 소리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밤에는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해져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3명의 학생들이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야외 운동장에서 잠시 멈춰서서 삭박한 학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학교는 거대한 유령처럼 보였고 곳곳에는 덩굴 식물이 침입하여 벽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곤충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그들의 발걸음뿐이었습니다. 3명은 천천히 소리 나는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계단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서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 두려울 정도로 떨었습니다. 갑자기 첫 번째 계단에서 뚜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순간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뚜벅뚜벅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 중 하나가 용기를 내서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계단 상단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고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3명은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빛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형체는 없었지만 그들을 향해 뻗어 오는 무언가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상체가 굳어지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쌓여있던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계단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명 중 한 명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명은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학교에 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아보던 중 그 학교에는 오랜 옛날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 학교에 다니던 한 남학생이 사고로 계단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그 계단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리 나는 계단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담이 쏟아졌고 학교는 더욱 전설 속의 장소가 되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무도 진실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학교에 들렀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계단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한 공포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을 뿐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점점 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들로 전개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동네는 지수가 그동안 꿈꿔왔던 삶의 결실 같았다.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된 지수는 일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야근과 끝없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수가 이사 온 지에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었다. 예를 들면 밤마다 창문이 스스로 열려있거나 부엌의 전등이 이유 없이 깜빡거리는 일이었다. 지수는 노후된 집의 문제로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꿈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지수는 눈을 떴다.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거실로 나와보니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찝찝함을 느낀 지수는 도둑이 들었나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거의 매일 밤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심지어 낮 동안에도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불안감이 커져만 갔지만 주변의 말에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동네 주민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라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수가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지수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다. 바로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숲속이었다. 가끔은 나무들 사이에 현란한 불빛이 보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나뭇가지 사이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말없이 지수를 향해 손짓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왔다.
지수는 꿈속에서 숲속 여인을 몇 번이고 따라가지 않으려 애썼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자신의 집 문이 조금 열려있고 발밑에는 축축한 흙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잠든 사이에 숲을 다녀온 듯이 말이다. 지수는 그때마다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론가 다녀왔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지수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낮에도 잠깐씩 졸다가도 꿈속의 여인을 마주치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지수는 결국 현지의 한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인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숲에는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지. 아주 오래전에 한 여인이 이곳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들었네. 그 영혼은 가끔씩 누군가를 불러 숲으로 데려가곤 한다지. 그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따라가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네. 이야기를 들은 지수는 두려워졌다. 어쩌면 자신이 그 전설 속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수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매일 밤 그 부름은 끊이지 않았다. 꿈속의 여인은 점점 더 간절히 지수를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결국 지수는 마지막 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도 역시 여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인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지수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여인을 따라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여인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로 지수를 이끌었다. 그러고는 사라진 여인의 자리에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수가 분명히 알 수 없는 얼굴의 여인이 자신을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무언가 깨달았고 여인이 자신을 이끌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꿈에서 깨자마자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었다. 여인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은 듯 보였다. 지수는 떠났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숲속의 여인은 다시금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설과 함께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한동안 이 집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우리는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대해 입을 열기를 꺼렸지만 아주 어릴 적에 화재로 불타버렸다는 정도의 정보만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그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폐가에 도착했다. 집 앞에 서자마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등골을 스치는 오싹한 기분에 모두가 잠시 말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부서지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확 흩날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썩은 냄새도 났다. 우리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집 내부로 들어갈수록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우리를 쳐다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안방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얼어붙었다. 벽 한쪽에 누군가 직접 그린 낙서가 수백 개는 좋게 있었다. 아이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같이 뒤틀리고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림 중간중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씨들도 섞여 있었다. 그 글씨는 점차 천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개를 들어 살폈다. 천장에는 나가지마 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엉긴 피로 쓰여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온 집안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코끝을 찌르는 음식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무작정 거실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오래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잡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잡음 너머로 아주 낮게 울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점점 확연해졌다. 이제야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라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확실히 누군가가 집 안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뛰었다. 마침내 우리는 한 방에 모여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손전등을 끈 채 들어오는 발소리를 기다렸지만 어렴풋이 뒤척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우리는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손전등이 켜지며 비정상적으로 늘어진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뭔가를 쪼그려 앉아 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벽에 새겨진 낙서가 빛을 발하며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이 벽과 방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진동하였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가 내부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마냥 소름이 끼쳤다. 우리가 도망친 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날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곳엔 분명 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갇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그 집을 피하는 이유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